포천시와 GS 석탄 발전소가 협상을 했습니다. 소위 상생협상이라는 거를 했는데요. 그간의 자료를 정리한 공존TV 입장에서는 석탄의 양을 50% 줄이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현격하게 줄였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인지를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BS 보도자료 여러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포천 장자산업단지 에너지시설은 준공 이후 2년이 넘도록 시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채로 상업운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포천 그린에너지는 시간당 550톤 용량의 열과 170메가와트 3만 가구가 사용할 전기를 생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9년 3월에 준공했지만 시는 사업 승인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업체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최근까지 갈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포천시와 업체 측은 지난 3월부터 4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지난 11일 갈등을 풀어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시는 GS와 석탄발전소로부터 생기는 갈등을 종결하고 상생협력으로 나가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에 따라 업체 측은 최초 사업 대비 유연탄 사용량을 50% 감축하고 연간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을 1297톤에서 587톤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발전 시설의 사용을 승인하고 신재생 에너지 즉 바이오 SRF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안이 순조롭게 이행되면 양측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모두 취하한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는 시와 업체 간의 협약은 수용하지만 석탄 사용 반대 운동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SBS 보도자료를 발췌한 것을 먼저 밝히고요. 상생협약을 했는데 첫 번째가 석탄의 양을 반으로 줄였다. 두 번째가 오염물 배출량을 1200단위에서 500단위로 줄였다. 이 부분에 두 가지 골자예요. 근데 소송을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GS하고 포천시는 그 사용 승인 허가를 거부하고 거부 처분이 GS는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포천시의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상생협약이라는 포천시와 GS 석탄발전소의 협약사항이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우선은 석탄의 양을 반으로 줄였다고 하는데 그 양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포천시 석탄화력발전소는 저열량 유연탄 82만 톤을 소각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었습니다. 대략 한 50%라고 하면 40만 톤 단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약에는 50%라는 퍼센테이지만 있지 정확한 석탄의 최종 소각량은 협약서 내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전부 공개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여태까지의 문서 내용을 정리해보면 고열량 유연탄을 만약에 100% 했을 때는 55만 톤 정도가 되고요. 고열량 유연탄 90% 했을 경우에는 연간 약 5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문서상에 확인되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땐 50%가 아니라 39%가 맞습니다. 그래서 GS와 포천시가 협약한 내용의 석탄량을 반으로 줄였다고 하는 것이라면 그냥 양으로만 봤을 땐 40만 톤 정도가 돼야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석탄의 양은 이렇다는 겁니다. 협약사항에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저열량 유연탄이 있어요. 열량이 좀 낮은 거예요. 고열량 유연탄이 있어요. 열량이 높다는 얘기죠. 종이보다 나무가 더 오래 타지 않습니까? 나무가 더 열량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열량 유연탄에서 고열량 유연탄으로 바뀌면 양은 당연히 줄게 돼 있어요. 저열량 유연탄에서 고열량 유연탄으로 바꿨다면 열량은 줄지 않았다. 즉 아궁이에 들어가는 석탄의 양은 줄었지만 열은 줄지 않았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발전기도 돌리고 스팀을 공급하는 그 열이 크게 현저하게 줄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열량을 한번 비교해보면 그 열량 비율표입니다. 기존의 저열량 유연탄을 100%를 했을 때 고열량 유연탄 100%를 했을 때 열량을 따져보니까 큰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북의 석탄화력발전소는 기존의 신평 1리와 신평 3리에 난립되어 있던 SRF 폐기물 연료입니다. 그 폐기물 연료의 난립을 막고자 비록 석탄이지만 공장의 굴뚝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GS 석탄발전소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바이오 SRF라는 걸 소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이오 SRF가 뭔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전문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RF 앞에 바이오라는 말은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붙이지 않는 뭔가 친환경적이라는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그걸 붙여 쓰는 일종의 꼼수라고 볼 수가 있죠. SRF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폐 목재다. 목적 섞지 않도록 이런 처리도 하게 되고 여기다가 각종 화학물질이 들어가죠. 리서칠 같은 것도 하게 되고 페인트도 들어가고 접착제 같은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이오 SRF라 해가지고 그게 유해물질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각종 화학물질들이 첨가된 폐 목재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소각에너지라는 거 있죠. 이것을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해서 인정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SRF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량은 고유황 벙커시에서 태워서 나오는 미세먼지량의 약 20배. 지금 나와 있는 방제시설이고 하는 것이 고체산 오염물질을 막을 수 있는 것이지 기체산 오염물질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바이오 SRF라는 것도 결국엔 폐기물이다. 결국 폐기물. 어떤 알갱이 같은 입자들은 걸러낼 수 있지만 기체 상태의 오염물질은 필터링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주요 골자네요. GS 석탄발전소에서는 저열량 유연탄에서 고열량 유연탄으로 열량이 늘어난 석탄을 소각하면서 거기다가 폐기물을 혼합 소각하는 걸 포천시가 승인해줬다는 겁니다. 자, 석탄의 열량이 고열량 유연탄으로 늘어났다면 고열량 유연탄만 소각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비록 애초의 열량보다는 좀 줄더라도 환경오염물질을 줄인다면 고열량 유연탄만 소각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석탄이 줄었으니까 뭔가 나머진 대체재를 또 소각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폐기물입니다. 그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오염물질 배출량을 한번 보시면 여태까지의 근거로 봤을 때 아까 그 1297인가요? 에서 500 얼마로 줄였잖아요. 한 700 정도를. 근데 자료를 토대로 검색해 본 결과 그 자료가 어떤 거냐면 이 부분인데요. 자, 오염물은 결국 GS 석탄화력발전소의 공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배출량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열량 유연탄을 소각했을 때 나오는 오염물질량입니다. 그냥 숫자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이 정도고요. 요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다음에 GS가 포천시와 협상해서 고열량 유연탄 90%와 바이오 SRF 혼합 소각을 10% 했을 때 오염물 배출량이 바로 이겁니다. 줄긴 줄었죠? 그런데 대동소이하다는 겁니다. 그 보도자료에 나와 있던 1290 얼마에서 500 얼마로 줄였다는 그 700톤을 줄였다는 근거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공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양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열량 유연탄 100%를 소각했을 때 내용입니다. 그나마 줄은 게 표시가 됩니다. 그나마. 포천시가 이런 자료들을 체크를 했었는지 검토가 됐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오염물 배출량을 비율로 표시했을 때 기존 저열량 유연탄 소각을 했을 때 배출량과 고열량 유연탄 배출량과 90%의 고열량 유연탄과 바이오에서 10%를 혼합 소각했을 때의 오염물 배출량이 대동소이하다는 겁니다.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염물 배출량이 줄었다. 글쎄요. 어떤 근거로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SRF의 혼합 소각을 했을 때 나와 있던 오염물질이 4대 관리 지표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것 이외에 포름알데히드 기존의 석탄만을 뗐을 때보다도 현격하게 많이 나오는 지표들, 5,000 정도제 이런 것들이 바이오 SRF 혼합 소각했을 때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드뮴, 그 다음에 수은 배출량이 석탄 뗐을 때보다 배율이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 본 겁니다. 망간 중독은 심각한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니켈, 납 이런 납의 성분이 오히려 석탄을 뗐을 때는 안 나타나는데 바이오 SRF를 소각했을 때 90배 정도 늘어나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저열량 유연탄 85%에 바이오 SRF 15%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 놓은 건 뭐냐면 협상 안에는 없습니다. 근데 GS와 환경부와의 협상 안에는 고열량 유연탄 수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기존의 저열량 유연탄 85%와 바이오 SRF를 15%로 혼합 소각할 수 있다라는 유동적인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럴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고열량 유연탄은 저열량 유연탄보다 값이 비싸겠죠. 그래서 어떤 물동량에 문제가 생겼을
했을 경우에는 기존 저열량 유연탄 85%에서 바이오 SRF를 오히려 15%로 혼합 소각하겠다는 협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럴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를 생각을 해봐야죠. 포천시는 이런 거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석탄의 양은 확실하게 줄었는가? 그렇다면 포천시는 적어도 고열량 유연탄 100%로 추진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을 없애고자 만든 석탄발전소였는데 거기다가 폐기물을 혼합 소각하는 거를 승인해 준 거는 GS만 좋은 협상을 했다 라고 봅니다. 여기에 집행부가 추진을 했지만 의회는 어떠한 반응도 없었습니다. 포천 시민의 대의기구인 포천시 의회가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어느 신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협상을 했다, 상생 협상을 했다, 포천시와 GS가 서로의 소를 취소하고 그냥 잘 지내기로 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예요? 중요한 정책의 선택은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미래는 결국 시민 삶의 복지, 그리고 또 복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헌법에 나와 있는 건강권과 환경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지를 봤어야죠.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